드디어 도함수의 활용 마지막 속도와 가속도 라는 건데, 이 속도라는 관점을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사실 이 단어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배운 대로 약간 공식대로 집어넣고 계산하면 그냥 뭐 답이 나온다, 약간 그렇게 정도만 생각해도 수학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 그냥 굳이 얘기를 해보면, 자, 속도란 이런 겁니다. 위치라는 녀석이 있을 때, 위치야, 위치. 얘가 어느 순간에 어디 있다라는 그 위치, 됐죠? 그 위치의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다라고 얘기를 하겠대. 되겠죠? 위치의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입니다. 위치의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 그래서 이 위치라는 걸 시간에 대한 함수로 줄 거예요. 됐죠? 시간에 대한. 그랬을 때 이 시간이란 녀석은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문자를 t라고 쓴대. time. t. 됐죠? 그래서 시간 t에 따른 그때그때마다의 위치를 t에 대한 함수로 줄 것이면서, 그때 순간 변화율이라는 게 뭐야? 미분 계수잖아. 그지? 그래서 x를 미분해서 t 이렇게 하시면 이게 속도라고, 그래서 vt라고 하겠대요. 됐죠? 간단합니다. 위치의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 또 다른 말로 위치의 시간에 대한 미분 계수.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온다고. 됐냐고? 끝.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위치라는 관점이 있을 건데, 위치를 미분하게 되면 그게 속도인 것이고요. 그 다음 역시 같은 형식으로서 속도를 미분을 하잖아. 그러면 그게 가속도래. 괜찮으시겠죠? 그죠? 이런 형식입니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가속도를 미분한 거 그런 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조심만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속력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속력과 속도는 그 개념이 다릅니다. 오케이? 괜찮겠죠? 속도와 속력은 달라. 이 과학 선행해본 사람들은 알 텐데, 그죠? 속도라는 녀석은 방향과 크기를 동시에 갖춘 벡터 값이고, 속력은 크기만을 가진 스칼라 양이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속력의 제대로 된 정의는요, 속도 있잖아, 속도. 그 속도가 가지고 있는 크기를 의미한대. 되겠죠? 그래서 속도를 우리가 방금 내가 보여준 것처럼 VT라고 쓰는데, 그 VT라는 놈은 부호가 있을 거야. 그랬을 때 그 부호가 너의 방향을 나타내면서 걔의 부호를 무시하겠다. 즉 절대값을 씌워주시면 된다 해. 괜찮겠죠? 구분하셔야 됩니다. 속도랑 속력은 다른 겁니다. 그랬을 때 속력은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게 속력이요. 됐죠?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서 저 뒷단원에서 나올 건데, 위치랑 이동 거리에 대한 관점은 다른 거야. 그래서 실제 이동한 거리와 위치의 변화량은 다릅니다. 저거는 이제 저기 적분 파트 가갖고 제대로 얘기를 할게요. 괜찮겠죠? 끝. 그래서 대표 문제 9번 봐봐. 9번 보니까 원점을 출발하여, 처음에 x0의 값이 0이래. 됐죠? 시간이 0일 때, 처음 출발할 때 위치가 원점이래. 그래서 x0는 0 이렇게 주셨고요. t초의 위치가 보통 이제 xt라고 적습니다. t초의 위치는 t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4t의 제곱 플러스 3의 t 이렇게 된다 해. 자, 그랬을 때 다음을 구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점 P가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한대. 원점을 통과하는 상황을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건지를 고민을 하는 건데요. 그런 겁니다. 약간 물리적인 의미만 좀 받아들여 보면, 야, 원점을 통과한다는 건 너의 위치가 0이 되는 순간이라는 거잖아. 그죠? 위치의 값이 0인 순간이라고. 맞아. 원점을 통과하는 그 찰나는 너의 위치가 0이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은 xt 값이죠. t초의 위치가 t세제곱에 마이너스 4t의 제곱에 플러스 3t인데 이게 0이 되는 순간을 골라야겠다고. 그래서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t는 0이고요. 또는 t제곱에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니까 t는 1 또는 t는 3이잖아. 된 거니? 그러니까 이 물체가 뭔가 왔다 갔다 하는 중인데 처음 출발할 때겠지? 0일 때는. 그쵸? 출발할 때 원점에 있다가 1초인 순간 원점 지나고요. 3초인 순간 원점 지난다는 거예요. 됐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할 때 그러고 있잖아요. 이때겠죠? 그런 순간에 이자의 속도를 구하래. 그럼 속도란 게 너를 미분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그게 속도 VT가 되면서 걔는 말이야 3T의 제곱에 마이너스 8T 플러스 3이 되겠다 해. 괜찮습니다. 자,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3인 순간의 속도를 구하랬잖아. 그냥 3 집어넣으면 그만인 거야. 그래서 27 마이너스 24 플러스 3은 6이요. 되겠죠? 간단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요. 이번에는 얘의 가속도가 4일 때 P의 위치를 구하래. 가속도 너를 미분하면 가속도라고. 됐죠? 가속도를 보통 우리가 A라고 합니다. 그래서 AT는 6T에 마이너스 8이라고. 된 거냐? 괜찮죠? 그냥 속도를 미분하면 이게 T초의 가속도라고요. 그런데 그 가속도가 4가 되는 순간을 원하고 있죠. 그래서 는 4 잡았더니 T의 값은 2인 것 같아. 그러니까 T가 2일 때의 너의 위치를 구하래잖아. 그러면 끝났어. X2를 구하시면 돼. 됐죠? 그러면 X2는 말입니다. 한 8, 여기 넣어야겠죠? 8 마이너스 16 플러스 6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2다. 네, 위치가 음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수직선상에 마이너스 2라는 포인트 그 자리에 있단 소리요.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데이터 문제 10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개의 포인트 P와 Q에 대하여 자, XPT, P의 T초후의 위치가 2T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T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Q의 T초후의 위치 XQT가 T의 제곱에 플러스 5T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T는 0보다 클 때 얘네 둘이가 만난대. 만나는 순간의 얘네 둘의 속도를 각각 구해주세요. 야, 둘이가 만난다는 건 어떤 거야? 얘네 둘이 존재하는 그 공간, 위치가 일치한다는 거야. 그렇죠? 위치가 같아야 거기서 만나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T초의 위치 각각이 있는 거를 등식을 놓읍시다. 세제곱에 마이너스 3T의 제곱에 마이너스 T이고요. 그거랑 T의 제곱에 플러스 5T가 같은 순간, 이게 위치가 일치하는 순간이고 그게 만나는 순간일 거라고. 그래서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네, 2T의 세제곱에요. 마이너스 4의 T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6의 T가 됩니다. 는 제로입니다. 양변 2T로 나눠도 되겠죠. 왜냐면 야, 이런 게 있어. 우리가 물체가 운동을 한대. 그럼 얘가 마이너스 시간을 가지는 건 불가능한 거야. 그렇죠?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T는 이 속도 얘기를 할 때는 무조건 0보다 크세요. 그래서 0이 될 리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0인 순간은 뭔 거야? 출발하는 그 순간.
됐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이 없다고. 그래서 2t로 나누자고. 그러면 여기가 t의 제곱에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t의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t는 3 이렇게 되잖아. 역시 이건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만 된다고. 그때가 뭐래? 니네 둘이가 만나는 순간이래. 그치? 그때의 각각의 속도를 구하랬죠. 그러면은 t초의 위치 있으니까 vpt p의 t초의 속도는 요걸 그냥 미분하래. 그러면 6의 t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v의 qt 너 녀석은 2t에다가 플러스 5가 된다더라. 그렇다더라. 각각의 속도를 그냥 다 구하랍니다. 여기다가 3 넣어주시면 뭐가 되죠? 54에 18에 마이너스 19야. 그러면 35야? 35. P의 속도는 35. 그 다음 Q의 속도는 11 이렇게. 네, 대표 문제 11번입니다. 역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두 개의 포인트 XPT와 XQT가 있습니다. PT가 T제곱에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어 있고, XQ의 T가 T제곱에 마이너스 6의 T가 된다 해. 자,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얘네 둘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는 상태를 구해달라라는 건데, 이런 거라고. 야, 이 방향이라는 게 뭘로 나타내는 거냐면, 속도라는 게 아까 방향을 품고 있대잖아. 그랬을 때 수직선 위를 움직이면요, 이 녀석의 부호가 너의 방향을 나타내요. 됐죠? 그러니까 속도가 플러스가 나왔다는 건 오른쪽으로 가겠다라는 얘기인 거고, 속도가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건 수직선상에서 왼쪽으로 가겠다. 약간 이런 의미. 괜찮겠죠? 속도의 부호가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네 둘이가 서로 반대 방향이래잖아. 그러면은 둘의 속도의 부호가 반대인 상황을 찾아달라는 거라고. 그래서 일단은 t초의 속도를 구해주시면 vp의 t는 미분하니까요 2t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 vq의 t의 값은 2t에 마이너스 6이 됩니다. 되시죠? 그랬을 때 지금 문제가 원하는 게 뭐야? 얘 속도의 부호가 반대라고.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부호가 반대라고. 부호가 반대니까 우리 수학에서 늘 하는 거, 부호가 반대인 녀석은 둘이를 세려 곱했을 때가 음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t-2와 2t-6을 곱했을 때가 음수입니다. 이렇게. 양변 4로 나눠볼까요? 그러면은 여기가 t-1일 것 같고 t-3일 것 같아. 0보다 작아야 돼.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니네 둘의 속도의 부호가 반대인 순간, 반대 방향 움직이는 순간은 1에서 3까지인데, 그 범위를 구하랬군요. 이렇게입니다. 괜찮겠죠? 속도의 부호가 물체의 운동 방향을 나타낸다고.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대표 문제 12번. 12번에서 그래프가 있군.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군. 여기가 t축, 여기가 속도축이래지. 그치? 속도 시간 그래프라고 불러요. 그랬을 때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을 때 뭐 옳은 것만을 골라라 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이거를 방금 내가 읽은 것처럼 속도 시간 그래프라고 해. 속도 시간 그래프. 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요, 한 3가지 정도만 아시면 되겠대. 첫 번째가 이 녀석의 부호가요
그러니까 t축 위에 있냐 t축 밑에 있냐가 속도의 부호를 나타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물체의 방향이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두 번째가 야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라며. 그렇지? 그러면은 이게 속도라고 미분하면 나오는 게 항상 뭐였니? 그래프에서 기울기. 그렇지? 접선의 기울기였다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를 미분한 값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나온다 해. 되겠죠?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입니다. 그럼 세 번째가 저 뒤에 역시 적분단원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너 아래의 넓이를 나중에 계산할 거거든. 이 넓이, 요 그래프 아래 넓이. 그랬을 때 그 넓이가 의미하는 게 이동 거리가 된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는요, 이 물질 운동을 나타낼 때 가장 편안한 게 속도 시간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둡시다.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 그 다음에 이 아래의 넓이가 너의 이동 거리라고. 되냐고?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기억. 야, 봐라. t는 a일 때 가속도는 접선의 기울기를 했잖아. a일 때 접선의 기울기 0이죠. 그렇죠? 오케이, 기억 맞는 말. 다음 니은. t는 b일 때의 가속도는 양이니 음이니? 음수죠. 그렇죠?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니까. 오케이, 됐고. 자, 다음 디귿. 0에서 C 사이에는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너의 부호가 바뀌어야 하잖니. 그지? 그게 어디니? 여기랑 여기 아니니? 그지? 두 번 운동 방향을 바꿔요. 다음 대표 문제 13번. 13번 뭐 지면에서 초속 뭐 이짜저짜 이렇게 올라간 물체의 t초 후의 위치가 39.2의 t 그리고 마이너스 4.9의 t제곱이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랬을 때 2초 후의 물체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래. 그럼 t가 2일 때의 속도 가속도, 그럼 속도는 뭐야? 미분하면 된다니까. 그럼 39.2 마이너스 9.8에 t가 되고요. 그 다음 가속도 a는 또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9.8의 값이 되죠. 그죠? 그래서 t 자리에 2만 넣어주시면 속도는 있잖아. 2를 넣었더니 이게 얼마게? 18, 19.6의 2배잖아. 19.6이 되는 것 같고요. 단위를 써주셔야 되는데 그 위에 보시면 초속, 그치? 미터고 세크잖아. 그치? 그래서 속도는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될 것 같고, 가속도는 이건 그냥 상식으로 알아놓자. t에다가 2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t가 없죠? 그럼 얘가 그냥 상수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9.8의 가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 제곱이요. 되겠죠?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최고 높이 지점을 구해라 라는 건데, 역시 또 현상이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현상이지. 네가 최고 높이에 올라간다는 건 이게 물체가 이런 거지. 여기서 출발한 물체가요, 그렇죠? 슝 하고 하늘로 날아갔을 때 얘가 싹 올라와서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떨어질 거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이 순간이라고. 그럼 이 순간은 딱 보니까 어때요? 윗방향을 향하던 게 아랫방향을 향하게 되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속도의, 그러니까 속도가 아니라 조금 더 한 단계 더, 운동 방향이 바뀐 거야. 그렇죠?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고,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건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다라는 얘기이면서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잖아. 그렇지? 그럼 그 순간은 당연히 어때? 속도가 0이 될 수밖에 없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오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오든지 간에 어쨌든 0은 거쳐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지점이라는 건
속도의 값이 0이 되는 순간이라는 거. 그래서 말입니다. 속도 갖고 오세요. V는 39.2에 마이너스 9.8에 T잖아요. 이게 는 빵 되는 자리를 구하겠다고. 그러면 그게 T는 4죠, 4. 네, 됐습니다. T는 4일 때 최고 높이를 구하래. 그러면 T는 4일 때의 뭘 구하면 되니, 이거? 위치를 구하시면 되죠. 그렇죠? 이걸 여기에 집어넣으시오. 따라서 그때의 높이는 뭐야? 39.2 곱하기 4에다가 마이너스 4.9 곱하기 16이요. 이게 4.9가 8개 있는 것 같거든? 그렇죠? 그러면은 48에 32개, 4.9 곱하기 16개인 것 같아. 계산하시면 되겠지. 단위는 미터겠죠? 그렇습니다. 자, 속도라는 게 아까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라고 했잖아. 이걸 이제 조금 더 일반화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속도라는 표현이 들어간 모든 상태는 그냥 시간이 있어. 그때 그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 그러니까 무언가의 속도를 구해라 라고 했다면 그냥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된다는 거야. 됐죠? 그랬을 때 그냥 누군가의 속도라는 그 자리에 길이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길이 또는 넓이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부피가 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많아요. 물을 채워나가는 속도를 구해라. 그러면은 물이 차는 부피를 t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된다는 거야. 됐죠? 그런 식. 그래서 길이라는 건 보통 L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넓이라는 건 ST라고 표현을 합니다. ST라고도 표현하고요. 부피는 VT 이렇게 이런 식으로. 괜찮겠죠? 어찌 됐건 간에 니네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얘들을 얻어야 되는 거야. 이걸 t에 대해서 미분한 게 속도니까. 그렇지? 그래서 반드시 이 t에 대한 식이라고 해야 되겠죠. t에 대한 식을 얻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t에 대한 식만 얻으면 그 자식을 미분하면 그냥 속도라고 되겠죠. 또는 변화율이라고도 표현해요. 인식을 이렇게 하세요. 속도라는 표현과 순간 변화율 또는 변화율이라는 표현이 같은 표현입니다.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사용한 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대표 문제 14번이거든. 가볼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키가 1.6m인 미란이가 키 1.6m 안 되는데 말이야. 자, 어쨌든 키가 1.6m인 미란이가 높이 4m인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하여 일직선으로 3m/s의 속도로 걷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있고요. 바닥이 있어요. 가로등의 높이가 4m이고 쨍쨍쨍쨍 이렇게. 그랬을 때 우리 미란이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가고 있대요. 3m/s로요. 그러면 이 빛이 쨍 하고 뜨면 네가 그림자가 생기겠다죠. 그림자의 머리는 여기 있을 거라고. 자, 그때 여기 키도 주어져 있군요. 미란이 키가 1.6m래. 그렇대. 그때 다음을 구합시다.
그림자의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얻어볼게. 그 그림자의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라고 하니까 그 앞끝이 움직인 녀석을 시간 t에 대한 뭔가 함수로 나타내셔야 된다고.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얘가 3m/s로 움직인다고 했거든. 그죠? 그러면은 가로등 밑에서부터 네가 현재 있는 그 위치까지의 거리가 어때? 3t가 되겠죠? t초 후에 된 거야. 3m/s로 여기 밑에서부터 움직였기 때문에 현재 위치까지는 3t만큼의 거리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여기서 닮음을 적용해봐. 닮음을 적용을 하면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을 상상할 수 있고 너도 직각삼각형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닮음이 1.6 대 4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언가 대 무언가 플러스 3t인 것 같아. 동의할 수 있을까? 그죠? 이 무언가는 내가 여기를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무언가 이렇게 불렀대.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냥 4, x라고 할까? 4x. 괜히 물음표였네요. 4x는 그치? 1.6의 x 플러스 4.8의 t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2.4의 x는 말이다 4.8의 t가 되거든. 그래서 x는 뭡니까 이거? 2t가 되죠. 되지요? 그죠? 그럼 여기가 2t라고? 그러면 자 1번부터 대답해 볼게. 1번 그림자의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잖아. 그치? 그럼 그림자의 앞끝은 제일 처음에 출발할 땐 이 위치에 있었지 않니?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게 그림자의 앞끝인 거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5t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3t고 2t니까 합치면 5t잖아요. 그랬을 때 그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라는 건 앞끝이 움직인 위치를 시각 t로 미분해 주시면 된다고. 되냐고? 그러니까 5t라는 이 길이를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하겠다고. 그러면 5잖아 5. 이게 그냥 네 그림자의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인 거야. 그러면서 단위만 붙여주시면 되겠죠. m/s. 되겠니? 감이 오시길 바래. 아니 그냥 이게 다야. 대상을 시간 t에 대한 함수로 얻은 다음 미분하면 그게 속도라고요. 되겠죠? 마찬가지 두 번째. 이번에는 미란이의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를 구하라는데 그러면 길이가 누구니? 얘 아니니? 얘. 그렇죠? 그럼 그 그림자의 길이는 2t잖아. 된 거야. 그래서 그 대상을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하자고. 그러면 2가 나오네. 이게 그림자의 길이가 길어지는 속도입니다. 됩니까? 대상을 t에 대한 식으로 얻은 다음 미분하면 속도가 나온다. 더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굳이 들어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 다음 밑에 거 볼게요. 대표 문제 15번입니다. 15번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구 모양의 풍선에 구가 있어. 반지름의 길이가 2였대 원래. 근데 매초 2mm씩 얘 반지름의 길이가 늘어나고 있대요. 2mm라는 건 0.2cm죠. 그죠? 그러면은 너의 t초 후의 반지름을 RT라고 할게. 돼서 그랬을 때 이 RT의 값은 뭡니까? 원래 2였거든. 근데 매 초마다 0.2cm씩 늘어난대잖아. 그지? 그러니까 0.2의 t라고 할 수 있음. 오케이? 괜찮죠? 매 초 0.2씩 늘어나니까 원래 있던 2로부터 0.2t만큼 늘어났다고. 요런 상태.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말이야. 지금 문제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3이 되었을 때 그러면은 시간을 구하셔야 되는데 이게 딱 3이 되는 순간 그러고 있잖아.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t가 5일 되지 않냐? 자, 그런 순간 너의 건널비의 변화율을 구하래. 그
그 건널비의 변화율은요, 아까 얘기했잖아. 변화율이나 속도나 같은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이 건널비라는 걸 시간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서 미분해 달라는 소리라고. 됐죠? 그러면 건널비는, 구의 건널비가 4파이 r 제곱이잖아. 그렇지? r 자리에다가 요 얻은 식을 집어넣겠다는 거야. 그러면 그는 4파이에다가 2 플러스 0.2의 t의 전체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건널비입니다. 그랬을 때 변화율을 구하랬으니까 그냥 이걸 미분하자고. 이거를 미분하시면요 어떻게 되죠? 이건 상수니까 됐고, 네가 내려와야 돼. 8파이에다가 2 플러스 0.2의 t에다가 1제곱이 될 거고, 이 안에 거 미분한 거 곱해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곱하기 0.2까지요. 되지요? 그러니까 얘가 1.6파이에다가 2 플러스 0.2t가 된대. 근데 이 순간의 속도를 구하랬다고. 건널비의 변화율을 구하랬다고. 그래서 따라서 그건 얼마입니까? t 자리에 5 집어넣으면 이게 3이니까 4.8의 파이가 된대. 단위 넓이가 변하고 있잖아. 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 이렇게. 자, 다음 두 번째요. 이번에는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래. 그럼 부피를 역시 뭐야? 시간 t에 대한 식으로 얻어내는 거야. 근데 9의 부피니까요. 3분의 4의 파이 r 세제곱 되겠다. 그죠? 그럼 그것은 3분의 4에다가 파이에 r 자리에다가 2 플러스 0.2t가 들어가야 함의 세제곱. 됐죠? 이제 미분하십시오. 너는 미분하면 v'이라고 할까? 이렇게. 그러면 얘는 3 떨어지면 4파이가 될 거야. 에다가 2 플러스 0.2t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0.2 이렇게. 역시 t자리에 5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5를 넣으면 이게 3이고 3 맞아? 3 12가 이를 2.4 파이 그리고 부피니까 세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 뭔가 잘못됐는데. 뭐죠? 7.2. 9죠. 이게 3의 제곱이니까 9, 4, 36에 저거니까 7.2가 돼야 맞지. 그냥 계산이 잘못됐던 겁니다. 남자이죠. 이 부분은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당장은 나중에 미적분 가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갈 건데, 그냥 대상을 시간 t에 대한 함수로 얻은 다음 미분해서 t를 집어넣으면 그냥 그게 속도 또는 변화율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분이 끝났어요.